안녕하세요, 이산입니다. 오늘은 오행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행은 목화토금술이 이루어졌죠. 목화토금수가 뭐죠? 목화토금수는 지구의 사시순환 원리를 문자화로 표현한 거다. 기본적으로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열매를 추수하고, 그리고 열매의 씨앗을 저장하는 그러한 그 추나추동의 관계를 갖다가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의 원리로 설명한 것이 바로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바로 오행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목화금수는 추나추동을 의미하죠. 목은 춘이고요.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고, 화는 여름입니다. 화는 꽃을 의미하죠. 나무에 핀 꽃, 그리고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은 가을이죠. 그 숙살지기 기운으로 그 열매를 수렴해서 알갱이와 쭉정이를 구분하고 알갱이만을 저장하는 그런 수렴의 기운이다. 그리고 수는 겨울입니다. 겨울은 괴상이 의미하는 것처럼 양기, 수렴된 양기만을, 수렴된 씨앗만을 저장하는 기운이죠. 그래서 그 수는 괴상으로 보게 되면 가운데 양효가 있고 양쪽에 음효가 있죠. 음효가 양효를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화금수, 목화토금수는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고 저장하는 그 순환의 원리를, 추나추동의 그 순환의 원리를 표현한 것이, 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철학적 개념으로 살펴보게 되면 생장수장의 의미가 있다. 즉 생하고, 자라고, 그리고 수렴, 수렴이죠. 수렴은 알갱이와 쭉정이를 구분해서 알갱이만을 추수하는 가을이고, 그 다음에 장은 겨울이죠. 만물이 모두 이제 쉬는 거죠. 생기, 그동안 그 키워서 수확한 그 생명의 씨앗을 저장하는 겨울이 됩니다. 만물이 쉬는 계절이죠. 이렇게 오행은 그 지구의 추나추동 사실을 의미하면서 만물이 태어나서 자라고 씨앗을 남기고 죽고 하는 그 생로병사의 과정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적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인의예지신을 의미하죠. 인의예지신. 인의예지신이 뭡니까? 왜 봄은, 목은 어질다고 표현했을까? 그리고 가을이죠. 가을은 왜 의롭다라고 표현했을까? 여름, 예로 표현합니다. 예의를 의미하는 예. 왜 여름은 화기가 충천한 그 여름을 갖다 예라는 의미로 표현했을까? 그리고 겨울은 지입니다. 지혜를 의미. 어떻게 만물이 쉬는 그때를 지라는 의미로 연결을 했을까? 그리고 토는 신을 의미하고요. 믿을 신자. 자, 역시 이 인의예지신도 목화토금수라는 추나추동 생장수장의 이치에 맞게 인사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냥 막연히 목은 어질다, 사랑이다 이렇게 무조건 표현한 것이 아니다. 그런 과정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봄이죠. 그리고 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사적으로는 인을 의미하고요. 자, 봅시다. 그 괴상으로 보게 되면 그 진내개와 선풍개가 된다. 진내개, 그죠? 진내개는 이제 봄이고요. 봄에 나무가 땅을 뚫고 나오는 그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선풍개는 나무가 자라서 상승 위로 솟구쳐서 성숙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가 봄을 의미하고요. 기본적으로 생명의 태동과 성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진내개가 태동이고, 그 다음에 선풍개가 성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생명이 태동된 모습. 자, 요거는 우리가 겨울은 그 수개죠. 감개가 의미한다. 즉, 가운데 양효가 있고 양쪽에 음계가 있어서 음계가 그 양기를 보호하면서 만물을 보존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생명이 깨어나는 거거든. 토극수에서 만물이 깨어난다. 그것이 바로 진내개가
의미하는 거죠. 진내계는 위에 양요가 음요가 두 개가 있고 양요가 밑에 있습니다. 이 양요가 두 개의 음요를 뚫고 나오는 기운, 이것이 바로 봄의 생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태동되어서 이제 그 음요 두 개 밑에 있던 양요가 태동돼서 위로 뚫고 나온 거, 그것이 바로 손풍계죠. 손풍계, 손목입니다. 이것은 성장을 의미하는 게고요. 장성한 나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은, 진내계가 이제 간목을 의미하고 손풍계가 을목을 의미하는데, 대개 간목은 곧은 나무, 큰 나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손풍계를 의미하는 을목은 뭐 싹이라든가 덩굴이라든가 뭐 새싹 이걸 의미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그 주역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 진내계 즉 간목은 그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곧바로 위로 솟구쳐가는 힘이죠. 대나무처럼 상징이 됩니다. 직진. 그래서 이것은 인간을 빗대자면 청소년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 웬만한 거에 구부리지 않고 그냥 치고 나가는 힘. 그 다음에 그 손목은 을목을 의미합니다. 을목은 장성한 나무죠. 장성한 나무가 뭡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서 웬만한 그 어려움에는 그렇게 쉽게 부러지질 않아요. 그리고 비바람이 치면 굽힐 줄 압니다. 나무들이 장성해서 늘어뜨린 거죠, 가지를. 그래서 그 덩굴이라는 의미도 거기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웬만한 그 태풍이 불고 막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를 굽힐 줄도 아는 그런 원숙함,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을목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걸 새싹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그것은 그냥 그 늘어진 가지를 갖다 상징하는 의미에서 확장된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겨울에 응축되었던 양기가 밖으로 분출하는 상, 그죠? 그것이 봄의 생명력을 의미한다. 바로 목의 기운이다. 목의 기운은 태동과 성장을 의미하는 진내계와 손풍계가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사적으로 인이라 그랬지. 왜 인일까? 우리가 그 겨우내 저장됐던 씨앗에서 싹이 나와서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자애로운 어머니의 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땅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죠? 씨앗이, 그 생명이 태동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한다. 봄은 바로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은 사랑 인자입니다. 어질 인자라기보다는 근본적 의미는 사랑 인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화를 봅시다. 화는 여름이죠. 자, 이거는 그 발산, 그죠? 양기의 발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질서를 의미합니다. 질서. 이건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을 거다. 어떻게 화가 질서를 의미하는가? 질서는 거의 예약의 의미가 돼요. 예의할 때. 왜 그러냐면 만물이 확장할 때는 뭐 질서 없이 막 엉키게 되면 생명이, 이런 나무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질서를 지켜야 생명이 서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화는 괴상으로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상하에 양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양효가 양쪽으로 분별되어서 질서를 지키고 있잖아. 즉 음이 양의 기운의 확장을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화는 뭐 양기 확장 그랬는데 무한적인 확장이 아니다. 질서를 갖춘 어느 정도의 확장이다. 음이 지금 그 가운데서 붙잡고 있죠, 양쪽에. 그런데 손풍계를 보세요. 그 봄을 의미한 손풍계를 보게 되면 밑에 음효가 있고 양효가 두 개가 나와 있잖아. 이 양효가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때로 보면 무질서해. 그것이 기운이 무한 확장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나 땅에 음효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밖으로 나간 그 양효 두 개가 그 음효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질서를 잡고 있잖아. 분별되고 있지.
그래서 이것은 질서가 되고요. 어느 정도 확장이 아니라 이제 꽃을 피워서 열매에 그동안에 확장되었던 양기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화다, 여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여름의 기운은 양기의 무한 확장이 아니라 양기의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사물이 분화되고, 그죠? 확장되고, 그러면서 만물이 분별되고 질서를 갖추고 열매로 완성되어 가는 거지. 그것이 바로 예의가 된다. 인사적으로 인의 예지신일 때 예가 되는 거다. 자, 음양이 구분되고 남녀가 구별되죠. 사물이 분화되고요. 그리고 만물이 분별되니까 천지 만물이 질서가 잡혀 꽃을 피우고요.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 열매에는 무한 확장하던 그 양기가 저장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가을에 이제 수렴이 될 거거든. 자, 이 화는 수에서 만물이 생화되고 분화되어서 완성돼서 질서가 잡힌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괴상으로는 역시 이화계고요. 이화계는 결국 뭡니까? 수에서, 그죠? 수는 수하고 그 화는 반대죠. 그래서 수는 가운데 양효가 있고 양쪽에 음효가 있고요. 화는 반대로 가운데 음효가 있고 양쪽에 양효가 있죠. 그래서 그 음효, 즉 감숙의 가운데 있던 그 양효가 깨어나서 밖으로 나와서 봄을 거쳐서 진내계와 선풍기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이화계에서 가운데 음효를 중심으로 양쪽에 양효가 질서를 잡는다. 즉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름의 기운은 질서다, 열매다, 꽃이다, 그리고 그 양기를 저장하는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을, 금이죠. 금은 그 괴로 보게 되면 그 위에 음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효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밑에. 즉 양효가 음효가 양효를 수렴하고 있는, 그죠? 바구니에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음효가 그 두 개의 양효를 감싸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을을 의미하는 괴상이고요. 또 하나는 그 양효 세 개로 이루어진 것, 그죠? 양효 세 개로 이루어진 하늘을 의미하는 게죠. 자, 이것은 바로 이제 그 음효가 바구니에 담은 양기만을 표현한 것이 바로 그 하늘을 의미하는 그 건계가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음이 두 개의 양을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천지 만물이 분화되어서 완성된 양기를 수렴한 거죠. 그래서 계절로는 만물이 수렴되고 열매를 거두는 가을이다. 가을은 숙살지기 기운이죠. 그 여름에 나무에 달렸던 그 열매, 양기를 가득 담은 열매가 땅에 떨어집니다. 문항팔계를 보게 되면 이제 권토의 자리죠. 권토가 그 여름과 가을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잖아. 거기에 그 권토가 열매를 받아서 땅에 떨어뜨리면 그 열매를 숙성시켜서 삭히죠. 그래서 껍질, 그다음 쭉정이들은 걸러내고 알갱이만을 걸러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을에 금기가 순수한 양기만을 수렴하는 거지. 그래서 만물이 수렴되고 열매를 거두는 가을이다. 만물로 분화되었던 그 생기를 수렴하고 품는 거다. 자, 다시 말하자면 그 경금, 즉 그 태괴죠. 태괴가 그 안에 수렴했던 양기를, 그죠? 양기만을 뽑아 놓으면 그것이 이제 건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순수한 생명이 이제 그 수계에 저장이 되어서 이제 보존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거는 그
그 인사적으로 뭐죠? 의죠, 의. 왜 의라는 느낌을 가졌을까요? 의는 바로 숙살지기 기운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요. 껍데기와 쭉정이를 걸러내서 알갱이만을 골라내잖아. 그죠? 그것이 바로 의로입니다. 그 쭉정이가 불이라고 한다면 알갱이는 정의가 되겠지. 이것을 분별시켜서 숙살지기운으로 수렴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가을의 기운이다. 그래서 의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수로 돌아가죠. 수는 바로 그 생명을 저장하는 감수계가 된다. 자, 수는 겨울이죠. 겨울입니다. 그리고 수렴된 양기를 저장한다. 지금 그 건계로 표현하는 순수한 생명, 거기가 아마 아마 그 술토 자리가 될 겁니다. 술토 자리. 그죠? 그래서, 불이 그 순수한 전기를 녹여서, 거기에 이제 불순물을 걸러내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건계가 되는 건데, 거기에서 바로 이제 그 순수한 불에 달궈서 아주 극히 순수한 거, 그것만을 겨울에 감숙에다 저장한다. 생명의 운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 생명이 다음에 깨어나질 않잖아. 씨앗은 쭉정이는 그 다음에 생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술토 자리, 즉 건계의 자리, 그 건계가 바로 완전히 그 순수한 그 전기인데, 그것이 바로 감수계가 저장하는 순수한 생명이다. 그래서 술토는 뭡니까? 술토는 그 신정무죠. 신정무. 그 지장간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 불이, 그죠? 정화, 불이 바로 신금을 이렇게 가열해서 거기서 불순물을 완전히 걸러내고, 그래서 순수한 전기만을 모은 것이 바로 건계의상, 양효가 세기로 이루어진 건계상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 순수한 생명만이 바로 그 감수계에 들어가서 겨울 동안에 저장하는 거다. 그래야 이것이 다음에 봄에 생명으로 깨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 수는 겨울이고요. 그 혼돈을 의미합니다. 혼돈. 그 다음에 응축되어 있는 거죠. 저장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음양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서 이와 기가 하나로 섞여 구분되지 않은 카오스다. 혼돈이다. 그 혼돈 속에서도 생명을 품고 있다. 2효, 두 번째 효, 그 음효가 양쪽에서 보호하고 있는 그 양효를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한 건계, 순수한 생명의 기운이다. 이것이 이제 감수에서 저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지혜라는 말을 썼을까요? 인의 예지 신을 때 지혜를 의미한다. 즉, 추나 추동을 돌면서 그 비바람을 거치고 생명꽃을 피워서 쭉정이 알갱이를 걸러내고 순수한 생명의 기운만을 가져오고 저장하죠. 여기에서 어떤 지혜가 있는 겁니다. 지혜. 이러한 지혜가 응축된 것이 바로 감수계다. 생명을 보존하고 있잖아요. 그 보존은 대충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순수한 생명이 저장되고 있는 그 기운이잖아. 그것은 바로 우주 만물의 어떤 응축된 지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감수계는 수리적으로 1이 됩니다. 우리가 그 역학적으로 1이 되고요. 자수도 1이죠. 물을 의미하는 자수도 1이고요. 그 감수계, 주역에서 말하는 감수계도 1입니다. 만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사실은 답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그 만물의 시작은 음에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지. 이 감수계는 음이잖아요. 그죠? 음이 양을 품고 있지. 어머니가 여자잖아. 어머니가 생명의 기운을 품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과학적으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의미하기보다는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만물의 시작은 감수계다. 그러나 이것을 양이냐, 음계냐, 양계냐로 따지면 또 이건 양계입니다. 성질은 음인데 실질적 외관상 보이는 것은 양괴다.
생명이 하늘과 터치하는 모습인 간괴. 그 다음에 간괴죠, 간괴. 이 간괴는 바로 마침, 만물의 마침과 시작을 의미하는 종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간토가 바로 이 감수계를 토극수합니다. 토극수함으로써 그 감수계가 가운데 보존하고 있는 생명의 균이 깨어난다. 이것이 바로 깨어나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진내계, 범을 의미하는 진내계가 되는 겁니다. 땅에서 그 맨 밑에 있던 양효가 두 개의 음효를 뚫고 나오는 힘, 그죠? 그것이 바로 생명이죠. 그 건계로서 순수한 그 생명의 기운이 감수계가 저장하고 있다가 간토가 극을 함으로써, 토극수함으로써 그 양효 생명이 깨어나고 진내계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순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토는 뭡니까? 토는 그 목화금수, 추나추동 가운데 중심에 있는 거죠. 중심에 있는 기운으로서 그 목화금수를 돌려서 사기를 돌리는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토, 즉 곤토죠. 곤토는 서남방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화와 가을 그 사이에서 화와 가을, 즉 화와 금이 서로 금화 상징하는 기운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여름의 그 뜨거운 기운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 양기를 가득 담은 열매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즉 곤토자리, 미토자리에 떨어뜨리면 그 미토각을 받아들여서 이제 숙성시키고 그 다음에 삭히죠. 그래서 알갱이하고 껍질, 즉 쭉정이를 분리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을에 남겨주죠. 가을이 태괴가 의미하는 그 가을이 그 양기만을, 순수한 알갱이만을 보호하죠. 보호해서 거기서 또 걸러내서 건개로, 그죠? 순수한 알갱이만을 다시 또 걸러냅니다. 그래서 토는 목화금수의 성질을 모두 한 그릇에 넣어가지고 섞어놓은 모습이다. 목화금수를 낳아서 키우고 기르고 숙성시키고 다시 품는 모토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괴상으로는 곤토, 그죠? 세 개가 다 음효죠. 확산분열하는 양기를 받아들여서 숙성시킨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간토는 어떻게 됩니까? 간토는, 그 감수계, 만물이 이제 그 성장을 멈추고 보존하잖아. 그 보존하는 기운, 그 감수를 토극수에서 그 깨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종시의 역할을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왕팔계도, 지구역을 의미하는 문왕팔계도를 보게 되면 간토와 곤토는 간방과 곤방에서 그 음양을 순환시키는 사계절의 그 지축이 되죠. 지구의 지축이 됩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지축. 그래서 간토는 그 목화, 양의 기운이 확산되는 그 목화, 봄과 여름을 시작시키는 기운이고요. 곤토는 음이잖아. 그죠? 음은 여름이 끝나고 가을과 겨울을 시작하는 그런 음을 시작하는 곤도의 세상을 시작하는 기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간단히 목화 토금수에 대해서 한번 지구역을 의미하는 문왕팔계도하고 비교해가면서 한번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하나하나 상세하게 그 원리적으로 주역과 명리를 통합시켜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